5억 800만. 낙찰. 4억 3,500만. 낙찰. 약간 1순위 대출이면 금 5억 1,812만 3,456원을 입찰했습니다. 김광화 씨. 낙찰 받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실제로 법원의 입찰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면서 초보자분들이 겪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이, 정말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첫 입찰 당일날이 되면 지금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을 그땐 비로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 낙찰받은 우리 스터디분의 인터뷰 영상까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법원에서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실수 5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의 위치를 모른답니다. 법원의 위치를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이라고 할 때 초보자인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이 딱 한 곳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도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있고 성남지원이 있고 안산지원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지에 여러분이 입찰하는 물건이 어느 법원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법원을 잘못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입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각을 한다. 네, 법원마다 입찰 시간이 다릅니다. 어느 법원은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하고 또 어느 곳은 10시부터 11시 등, 그리고 오늘 방문한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기존 10시 40분에서 11시 40분까지였는데 10시에서 11시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내가 입찰하는 곳의 법원이 11시 20분까지인데 내가 11시 21분에 입찰 봉투를 낸다면 받아줄까요? 자, 예고된 11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입찰표 접수를 마감합니다. 네, 법원은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원에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 안정적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차량을 끌고 당일날 보증금까지 찾아야 한다면 제가 볼 땐 9시까지는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면 10시 넘어서부터는 주차 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러다가 진짜 입찰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10시 넘어서 도착했다면 법원으로 가지 마시고 근처 유료 주차장으로 바로 가는 게 현명합니다. 대부분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초보자분들이 이 사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일날 법원을 방문을 했는데 만약에 신한은행이 없다면, 혹시 신한은행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러면 은행이 아예 없나요? 아, 국민은행이 있어요? 이러한 조그마한 상황으로 인해서 당일날 엄청나게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입찰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입찰가 작성 시 금액 표기에 대한 오류. 네, 사실 입찰가를 작성을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경매 당일날 가시면 뭔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입찰가에 공 하나 더 붙이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 한번 봐볼까요? 도장 찍고 수표 도장. 공을 하나 더 붙인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네, 예를 들어 입찰 금액이 3억 2천만 원인데 0 하나를 더 붙여서 쓴다면 얼마를 쓰게 되는 거죠? 네, 32억을 쓰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 써서 입찰지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낙찰입니다. 그 말은 32억 잔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지 못한다면 맞습니다. 보증금 몇 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찰 금액을 0 하나를 더 붙여 쓰는 것 외에도 크게 잘못하는 실수는 입찰가를 잘못 썼다고 줄로 대충 긋고 고쳐 쓰게 되면 이건 낙찰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 번째, 보증 금액을 체크한다. 우리가 보증금은 보통 얼마인 걸로 아시죠? 네, 최저 매각 금액의 10%입니다. 보통 내가 입찰하는 금액의 10%가 아니라 현재 입찰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의 10%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1회 유찰돼서 2억 1천만 원이 되었다면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네, 2억 1천만 원의 10%인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2,1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빠진 2천만 원만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미납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2,100만 원 이상 넣는 건 어떨까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최저가의 10%를 넣는다라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많이 없는데, 오늘 법원에서 한 낙찰자가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낙찰이 취소가 됐습니다. 제명하겠네. 네. 보증금 20%안 낸다. 살 보증금 미납으로 무효를 처리해. 지금 보시면 왜 10%를 넣었다고 무효 처리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물건이 재매각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매각이라는 건 기존에 낙찰이 되었다가 낙찰자가 미납을 하고 다시 경매에 나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 살펴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물건 번호를 체크하지 않는답니다. 물건 번호? 이 물건 번호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건 번호랑은 다릅니다. 바로 한 사건 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때 생기는 번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처럼 물건 번호는 같지만 옆에 가로친 번호가 바로 물건 번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찰할 때 이런 물건 번호를 쓰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역시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물건에 입찰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보자인 분이 웬만해선 입찰표를 하루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입찰 봉투와 입찰표가 없으시다면 입찰표는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잘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스터디 분이 입찰을 하게 돼서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마치 낙찰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유, 사진 한번 낙찰입니다. 낙찰. 네. 고맙습니다. 네. 8989. 네. 부동산 하세요? 잘 받으셨네요. 네. 사업자랑 4억 6천이고 5.8 이렇게 네. 문자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고장 받으셨네요. 낙찰 받고 나면 이렇게 법원 앞에서 이모분들이 연락처를 많이 물어보시고 명함도 나눠주시는데, 이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이분들이 경락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어떠신가요? 사실 법원 들어갈 때만 해도 되게 덤덤했는데 네. 뭐 반신반의 제 금액이 계속 1순위로 유지되는 거 보면서 네. 점점 안에서 뭔가 그 진짜 그 소설이나 이런 데서만 보던 표현 있잖아요. 네. 피가 끓어오르면 콩닥콩닥 하면서. 네, 심장이 막, 그래서 우리 스터디에서 네. 첫 번째 낙찰 받았던 그 뱀부님이 네.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어요. 지금 무주택이셨잖아요. 네, 무주택입니다. 경매 공부를 우리 짝새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거였죠? 지금 차고님하고는 올해 봄부터 했으니까 이제 뭐 한 9개월, 아니 8개월? 8개월. 8개월 네. 정도 지금 해온 것 같고 네. 본격적으로 법원에 오고
연습 삼아 입찰에 참여해보고 네. 그랬던 게 이제 올해 초였고 봄이었고.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차가워지고 앞으로 뭐 더 대폭락한다. 사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네. 두려움은 네. 정말 하나도 들지가 않는 게 왜요? 이게 혼자였으면 네. 기쁜 한편으로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마냥 기뻐하지만은 못했을 텐데 네. 지금은 저희가 어떤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이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네. 그 시장가보다 우리가 저렴하게 들어갔다는 거를 확신하고서 이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시장이 차가워진다 하더라도 방어가 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확신이 있고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입지와 어떤 아파트의 컨디션이라던가 브랜드라던가 그런 거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고낙찰이 아니고 네.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경매 공부하면서 제일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폐차를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동안의 이런 쭉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늘 낙찰까지 오면서 마지막으로 뭐 느낀 점이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게 진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이 아니고 멘탈이구나라는 걸 저는 차부님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네. 그리고 그 멘탈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중심 잡게 해주는 그런 멘탈도 있지만 네.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네. 혹은 그 경매 당하는 사람의 세입자라던가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까지 헤아려가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투자자로서의 멘탈이고 그 멘탈의 관리라는 거를 이제 배울 수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명도라던가 어떤 소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유연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도 이 경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구제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지금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사실 어떤 입문이라는 그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경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돈 벌자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팽겨 치는 것보다 최대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게 사실 우리 스터디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인문학을 통해서 성장하고 경매를 통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